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24만 7천여 표 차이로 당선되었으니까 이런 주말을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4만 7천여 표 0.73%포인트 1%도 안 됩니다. 0.73%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걸 보통 압승이라고 그러지 않고 신승이라고 그러죠. 매울 신자를 써가지고 겨우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큰 변화는 근소한 차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근소했지만은 대한민국의 진로는 크게 바뀔 것입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하고 일본 총리도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해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복원시키자라는 데 세 사람이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선거의 어마어마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종북 운동권 세력을 끝장낼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의 세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세계 제5위 되는 공업국입니다. 군사력은 재래식으로 따지면 세계 7, 8위가 됩니다. 여기에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입니다. 더구나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중국 편에 붙으면은 아주 불리하게 됩니다. 자유세계가.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함으로써 대통령으로 선택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해양문화권 자유세계와 같은 길을 가겠다는 것을 세계를 향해서 천명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결과입니까? 나라의 운명이 거의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막강한 좌익 선동 세력에 맞선 한 사람의 영웅적 투쟁으로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역전된 적도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슈퍼스타, 아니 슈퍼히어로라고 할 만합니다. 국민이 따라주고 지켜주면은 이승만, 박정희급의 역사적 대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년은 좀 짧긴 하지만 거의 혼자의 힘으로 그것도 1년 만에 대중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정권을 교체하여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냈습니다. 거의 혼자의 힘으로 극좌 운동권 정권의 선동과 공작을 견뎌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줄기차게 극좌 운동권 정권의 본질을 폭로했습니다. 철진한 이념에 사로잡혀 끼리끼리 해먹고 국민 약탈하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시킴으로써 3월 9일 선거를 김일성 악령 퇴치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혼자의 힘으로 레닌주의자 조국을 몰락시켜 그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저지해가지고 공산화의 화근을 차단했습니다. 엄청난 인내심으로 그에게 적대적이던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를 차례로 포용을 해가지고 애국 세력의 대동단계를 이루고 승리했습니다. 역대 자유진영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안보와 이념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선제 타격론과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하고 김정은에게는 부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시진핑에게는 상호 존중의 자세를 확실히 함으로써 종북, 종중 노선의 폐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당대 최고의 연설가 그리고 성공적 대중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급의 대중적 인기가 앞으로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거짓말 위선 쇼가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소탈한 인간미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좋은 인성과 인상은 국민이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국민이 윤석열을 불러내고 키워주는 과정에서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정치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스타, 슈퍼히어로라고 제가 최상급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 사법, 시민사회, 노조, 선동기관을 장악한 극좌 운동권으로부터 평화적으로 권력을 되찾아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여기에 5년의 치적을 보태면 역사적 대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시대의 좌우 대결은 과거와 질이 다릅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그를 중심으로 뭉친 우파는 역사상 가장 깨끗한 정치 집단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긋지긋한 흑색 선전과 수사 공작을 다 이겨냈고, 우파는 문재인 정권의 가혹한 정치 보복 수사를 통과함으로써 결백을 입증받았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깨끗하면 강력한 겁니다. 반대로 좌익 운동권 세력은 자정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지난 5년간 부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린 기득권 세력입니다. 검찰이 덮은 수사만 재개해도 정치 세력으로 존립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세력이 이렇게 유리한 고지를 점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사실과 과학과 헌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뭐 많겠죠. 우선 대한민국 생일을 찾아야 합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기념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통성의 가장 출발점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합니다. 동상도 만들고 기념관도 만들고 교과서에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적어놓고, 그리고 화폐 또한 하나는 이승만 얼굴을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수사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좌우 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공평하게 하면 됩니다. 특히 두 가지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대장동 사건 몸통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해서 대법관들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로비했다, 또는 뇌물 공작이 있었다는 이 부분도 명쾌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대장동과 대법원 수사만 제대로 하면은 한국의 부패 구조가 드러날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 수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금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깨끗한 우파가 권력까지 잡았습니다. 가장 부패한 좌파는 국회 권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2007년 이명박 정부가 압도적으로 출범해가지고 종북 좌파를 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중도신용이라는 기회주의적 정책을 펴다가 그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되말리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할 때는 그런 역사적 소명을 인식을 했겠지만은 좀 미진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성공을 했고, 국사교과서를 고치는 것은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그 다음에 차기 정권으로 넘김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체성을 그래도 나름대로 제대로 적은 그 국사교과서를 폐기한 것이었습니다. 그 국사교과서를 우선 살려내야 합니다. 가장 깨끗한 우파는 가장 용감한 우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